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6 우체국에서 30년간 집배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몸이죠.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면서도 딸 가정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벽 청소며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주말 오후 딸 수진이네 가족이 놀러 왔어요. 손녀 하린이가 과자 봉지며 음료수병을 마구 쌓아놓은 걸 보고 함께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하린이는 제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지하 분리수거장에 도착해서 하린이에게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비닐은 비닐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페트병은 라벨을 떼어내고요. 그런데 하린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엄마가 대충 버려도 된대요. 경비 아저씨가 다 해준대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옆에 계시던 최경석 경비님이 오른손에 보호대를 차고 있는 게 보였어요. 분리수거장 벽에 붙은 안내판에는 미분류 시 과태료 부과라고 적혀 있었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아팠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면서도 하린이가 엄마한테서 배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충 버려도 된다니. 누군가의 노동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게 맞나 싶었어요. 집에 올라와서도 수진이와 사위 도연이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단순히 아이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진 거였죠. 저녁 무렵 도연이 스마트폰으로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날씨에 배달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린이가 달려가더니 문을 열자마자 음식만 받고는 쾅 닫아버렸어요. 인사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말입니다. 도연이 오히려 그런 하린이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죠. 배달비에 다 포함됐어요. 뭘 그리 신경 써요. 그 순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체국에서 일할 때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등기우편을 배달하던 시절 말이에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에도 우산 하나 제대로 못 쓰고 가방을 보호하려 젖은 신발로 계단을 오르내렸죠. 가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수고하셨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게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됐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반대로 짜증스럽게 문을 열거나 아예 받는 둥, 많은 둥 하는 분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린이 책상 위에 놓인 알림장을 보니 학교에서 곧 예절 글쓰기 대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예절이라는 말을 보니 더 씁쓸했죠. 우리 집에서 지금 예절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들이 과연 존중받고 있는 걸까? 딸과 사위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편의상 무시하는 걸까? 며칠 후 하린이 학교에서 급식실 심부름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하린이가 급식 배식하시는 아주머니께 빨리 오라고 툭 던지듯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받고도 별일 아니라는 식이었어요. 애들이 원래 그래요. 선생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그것도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분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주민단체 톡방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1304호라고 호수까지는 가려놨지만 분리수거장에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쓰레기가 잔뜩 버려진 모습이었어요. 다른 주민들의 댓글들을 보니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또 1304호네요. 맨날 이래요, 저 집. 경비 아저씨가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수진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별걸 다 신경 쓰네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벽에 붙은 CCTV 작동 중 안내문을 유심히 봤어요. 혹시나 해서요. 점점 이웃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역시 미안하고 부끄러웠죠. 제 가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도연이 인터넷으로 대형 식기세척기를 주문한 날이었습니다. 커다란 박스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는데 도연이 그걸 그대로 들고 지하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설마 했는데 정말 그 큰 박스를 그대로 던져놓고 올라왔더라고요. 상자를 접지도 않고 부착물도 떼지 않은 채로요. 최경석 경비님이 그걸 정리하려다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오른손목을 삐끗하셨습니다.
응급실까지 가게 됐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순간이 엘리베이터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거였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단톡방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도연이 박스를 대충 내던지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에휴, 역시 1304호네요. 경비 아저씨 다치신 거 보세요. 이런 분들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 있어요.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부동산 직원이 놀라며 급하게 왜 파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간단히만 답했습니다. 사정이 생겼어요. 서둘러 주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건지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닌지 계속 고민됐어요. 하지만 사람의 노동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매물 공고가 올라간 다음 날 수진이와 도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집을 파신다니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모님, 이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저는 말없이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내 이름이야. 그리고 또 다른 서랍에서 영수증 다발을 꺼냈습니다. 우체국 임시직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명세서들,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 일당들, 그리고 무릎 MRI 사진까지요. 이 나이에 무릎 아픈 걸 참고 새벽마다 나가서 청소하고 배달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들 신혼에 도움 되라고 내 명의로 사준 거지.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사람의 노동을 가볍게 여기는 집이라면 그 집은 내줄 이유가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경석 경비님이 다친 것도 할인이가. 어른들께 버릇없이 구는 것도 모두 너희들이 서비스 노동을 우습게 봐서 생긴 일이라고요. 내가 평생 남의 집 앞에서 우편 배달하고 남의 건물 청소하면서 번 돈이야.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 도연이 입을 다물었고 수진이는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비가 제법 세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배달 라이더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젖은 배달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윤정희 선생님 맞으시죠?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 저 정민이에요.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방과 후 글쓰기 봉사하실 때 가르쳐 주셨던 정민이요. 아,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쯤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때는 수줍음 많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훌쩍 자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정민이 USB 하나를 건넸어요. 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이에요. 우연히 1304호 관련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USB를 꽂아봤습니다. 도연이 배달 음식을 받으면서 짜증스럽게 굴고 할인이가 문을 쾅 닫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할인이와 함께 있을 때는 할인이가 배달 기사님께 먼저 인사를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 할인이는 배움이 빠른 아이구나 싶었어요. 잘 가르쳐주면 곧장 바뀔 수 있는 아이였던 거죠. 문제는 어른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최경석 경비님께 사과드리고 왔어요. 관리사무소랑 병원까지 찾아가서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이도 이번 주말 주민청소의 날에 자원봉사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계속 참여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할인이 글쓰기 대회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눈을 마주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장려상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배달, 경비, 청소 노동의 소중함을 할머니께 배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요즘 달라졌어요. 배달 올 때마다 먼저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말해요. 급식실에서도 배식 아주머니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관리사무소에서는 1304호의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와서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갔다더라고요. 저는 매물을 바로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만 말했어요. 진짜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신뢰했는지.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요. 수진이와 도연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장모님 이거 보세요. 상환 계획서와 월세 제안서였습니다. 당장 집 소유권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저에게 지불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임을 먼저 배우겠다는 거였습니다. 장모님이 그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좋아. 3달 동안 지켜보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매주 경비실과 미화실 지원 봉사 참여, 분리수거 완벽 이행, 배달이나 택배 받을 때 인사 실천을 기록표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약속을 지키면 매물 철회하겠어.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 집을 팔 거야. 할인이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무릎 아프시죠? 앞으로 제가 대신 분리수거 내려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싶었어요. 3달이 지난 지금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매물을 철회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을 때 집도 집이 됩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